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이미순입니다. 제가 1998년에 중국 영길에 있는 한 외국어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영길은 연변이라고도 불리는데 조선족이 많이 사는 조선족 자치구이고 학원 원장님부터 직원들 모두가 조선족이었고 학원생들 중 70에서 80%가량은 조선족이었고 나머지는 중국의 한족이었기에 저는 중국어를 하지 못해도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말투는 북한 말씨와 비슷했습니다. 저는 중국에 온 김에 중국어를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길대학에 교수로 계시는 한 분께 중국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중국어를 말로 해야 하는 것만 배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글로 쓰는 것까지 배우시겠습니까? 교재와 테이프를 사서 공부해야 하는데 교재가 다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말만 할 줄 알고 글을 읽지 못하면 문맹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글로 쓰는 것까지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불싸!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8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죽을 때까지 중국 한자를 다 알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수업을 시작할 때가 중국에서 거의 3, 4개월 있었을 때였거든요. 저는 4개월 만에 중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큰 착각을 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Rome is not built in a day 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하면 선생님처럼 영어를 잘할 수 있나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처럼 영어를 잘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어를 빨리 배울 수 있나요?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위해 공부할 때 part-time job으로 math 튜터 일을 했습니다. 대학교 Student Success Center에서 수학이 필요한 학생들을 1대1로 가르치도록 했는데 시간당 페이를 받았습니다. 저는 알지브라를 가르쳤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대수학이라고 하지요. 미국에서는 초, 중 등 과정에서 알지브라와 지오메트리를 가르치는데요. 지오메트리는 기하학으로 도형을 주로 배우지요. 저는 알지브라는 자신이 있었지만 지오메트리는 잘 가르칠 자신도 없고 실력도 안 되는 것 같아서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겠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알지브라만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학도 여러 분야가 있지요. 도형, 함수, 확률, 통계, 미분, 적분, 그 외에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알지브라를 잘 가르쳤더니 학교에서 calculus, 미적분학도 가르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못 가르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여러 분야로 나누게 됩니다. 문법, 독해, 영어 회화, 토익, 토플, CNN 뉴스 정치, 말하기, 그 외에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영어도 언어이고 외국어입니다. 먼저 언어의 기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언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몸짓 언어와 음성 언어입니다. 몸짓 언어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손이라든가 발 또는 얼굴의 표정 등과 같은 몸을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음성 언어는 몸의 내부에 해당하는 발성기관인 성대, 폐, 횡격막과 공명기관인 인두, 후두, 비강과 발음기관인 혀, 입천장 등을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해서 석사학위를 막 시작했을 때의 에피소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부르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무리 흔들어도 그 사람은 저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오라고 손짓했는데 왜 안 왔느냐고요. 그 미국인이 말했어요. 나는 나에게 인사하는 줄 알았어. 미국에서는 사람을 오라고 할 때 이렇게 제스처를 한다고 말이죠. 만약 제가 이 손짓을 한국에서 한다면 강아지를 부르는 것 같다고 화를 내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잘 배우고 이해하려면 음성 언어인 말뿐만 아니라 손, 발, 얼굴 표정과 같은 제스처인 몸짓 언어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저는 한국에서는 이런 제스처를 본 적이 없는데 미국에 가니까 수업 시간에 이 제스처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 이 제스처를 많이 씁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먼저 어떤 분야를 잘하기를 원하는지 결정하세요. 영어는 크게 나누었을 때 4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4가지 분야입니다. 먼저 듣기 분야는 TOEIC, TOEFL, IELTS, CNN 뉴스 청취 또는 중고등학교 영어 듣기 시험과 수능 듣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 토익 시험은 크게 2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Listening, 듣기 495점, Reading, 읽기 495점, 총 990점으로 이루어져 있죠. 토플과 IELTS, TEPS 등에도 듣기 시험이 나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도 듣기 시험이 있고 수능 시험에도 듣기 평가가 출제됩니다. 말하기 분야는 대표적으로 토익 스피킹 시험과 오픽 시험이 있죠. 삼성 계열의 회사들은 오픽 시험 성적을 공인 점수로 인정합니다. 삼성 내에서도 오픽 시험 관련 수업을 계속하고 있지요. 일반 영어 회화도 듣기와 말하기를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읽기는 대표적으로 어휘, 문법, 독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듣기와 말하기 그리고 쓰기도 문법이 중요합니다. 쓰기는 대표적으로 토플과 IELTS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영어 에세이를 잘 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영어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해외에 있는 대학에 지원할 때 쓰기 분야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4가지 분야를 소개했는데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분야가 필요하시고 잘하고 싶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문법이 약해서 영어 문법을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영어 문법책을 사서 영어 문법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셔서 외국인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셔서 영어 회화를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영어 회화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세요. 본인이 어떤 분야를 필요로 하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 분야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둘째,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나는 현재 토익 450점이 나오는데 700점으로 올리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목표 말입니다. 막연히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것은 구체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세요. 나는 하루에 30분씩 영어를 공부하겠다거나 또는 본인에 맞는 영어 교재를
서점에 가서 직접 찾아본다든가 하는 일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교재로 공부해서 성적이 많이 올랐다거나 하는 것이 본인에게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본인의 수준에 맞는 영어 교재 선택이 필수입니다. 넷째, 변화와 도전,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입니다. 이것은 꼭 영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재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직업이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면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시작해서 인생의 변화를 주거나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 경험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1년 8월에 미국에서 귀국한 이후로 현재까지 영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방과 후 영어 강사로 영어 회화반, 문법반, 독해반, CNN 뉴스 정치반, 토익반, 내신 영어반, 놀이 영어반 등을 가르쳤습니다. 여러 기업에도 출강을 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교육청 국제공동수업지원단으로 위촉되어 뉴질랜드와의 국제수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행학습을 금지시킨다는 이유로 1년 이상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이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하면서 교육청 지침에 따라서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수업은 음성언어와 놀이영어 수업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전에는 외국 교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교육 과정에 맞춘 놀이영어 수업 교재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 유학을 한 경험과 그동안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1, 2학년 놀이영어 교재를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책을 써놓고 보니 이 책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영어 선생님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제본하여 교육부 초등교육과 장학사님께 책을 보냈고 어느 날 그분과 전화 통화하면서 제가 그 책을 쓴 이유와 그 책이 출판되어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장학사님께서는 교육부에서는 그 책을 출판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출판사에 의뢰해서 책을 출판해 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책을 집필하고 출판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출판사에 전화를 했고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출판되어서 영어를 처음으로 배우는 어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좋은 출판사를 만나서 좋으신 대표님과 직원분들의 도움으로 제 책을 계약하고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7월 27일이 저희 놀이영어 교재 시리즈인 미순쌤의 초등 1, 2학년 영어 1권이 출판된 날입니다. 그 이후로 3권의 책이 더 출판되었고 1년 수업 과정을 책으로 출판할 수 있었습니다. 제 책은 대한민국 최초의 방과 후 놀이영어 교재로 한국 강사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제가 만약 중간에 힘들어서 낙담하고 포기했다면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Our greatest weakness lies in giving up. The most certain way to succeed is always to try just one more time.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포기하는 것이다. 성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항상 한 번 더 시도하는 것이다. 영어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목표를 정해서 토익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쳤는데 예상보다 낮은 점수가 나왔다면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노력해서 점수를 올리시기를 권유합니다.
본인의 실력에 맞는 교재로 공부를 했는지 또는 공부 방법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기가 힘들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고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저는 단어를 외울 때 이 방법을 썼습니다. 작은 수첩을 문구점에 가서 사세요. 바로 이런 수첩 말입니다. 작은 것을요. 영어 단어를 스펠링을 먼저 적고 뜻을 적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들고 다니면서 외우세요. 버스를 기다릴 때 멍 때리고 있지 마시고 수첩을 펴서 영어 단어를 외우세요. 지하철 안에서 다른 사람들 구경하지 마시고 영어 단어 외우세요.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세요. 현실에 안주하면서 변화와 도전,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의 앞으로의 전진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이라는 긴 42.195km의 마라톤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땅에 태어나면서 인생의 마라톤을 출발했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나쁜 일을 겪으면서 삽니다. 인생은 때때로 험난한 고난이 우리를 집어삼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그 고난에 맞서고 대처하는가는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를 더 밝게 할 수도 있고 더 어둡게 할 수도 있습니다.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 말은 사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1941년 10월 29일에 한 연설로 유명한 말입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기간 동안 영국의 수상으로서 영국을 진두지휘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정치가요, 지도자요, 영웅입니다. 우리의 앞날에 꽃깃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발씩 앞으로 정진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고 행복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오른손 주먹을 꽉 쥐시고요.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give up. I can do it. 감사합니다.